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 전공미술 임용고시 강의를 하는 정샘 교수입니다. 이름이 두 글자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정 선생님 하셔도 되고 직위로 정 교수님 하셔도 되고 그렇게 된다. 이 시간에는 현재 시간이 3월 첫 주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작년에 시험을 보고 안타깝게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연유로 안 돼서 조금 속상한 기간을 좀 보내고 이제 3월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학생들의 층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일단 재도전 합격 전략 강의를 좀 할까 하고요. 이 강의의 목표는, 이 강의 대상은 재도전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이긴 하지만 초수이거나 혹은 기타 여러 학생들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아침에 먼저 설명을 합니다. 제목을 재도전 합격을 위한 전략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도전에다가 합격 이렇게 두 가지 우리가 목표치, 그다음에 우리의 현 상황을 가지고 달려가는 내용들에 대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특히 재도전하는 학생들 내지는 생각조차 하기 싫지만 초수인데도 열심히 했지만 올해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미리 당겨서 나는 이렇게 하지 말자, 반면교사를 삼자라고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도전이라고 하는 학생들에 대한 주된 설명이긴 하지만 그 외의 학생들도 참고해 보십시오. 먼저 탈락 원인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 가서는 재도전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없어져요. 이 부분을 참 잘 판단을 하시고 파악하시고, 두 번째는 어쨌든 점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결국은 점수 숫자로 합격과 불합격이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합격을 위한 연간 스케줄 정리를 잘 관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본인에게 부족한 공부가 있어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케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암기 방법, 인출 방법, 구조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어드바이스를 할까 합니다. 자, 먼저 탈락 원인입니다. 탈락 원인.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겠으나 크게 보면 첫 번째는 1차 컷이 부족해서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대체로 전공 컷 1점 모자랐거나 마이너스 5점 정도 모자르면 아쉽다 얘기를 해요. 이거보다 더 많이 부족하면 공부 전혀 안 한 거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작년에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그런데 1차 컷에서 요 정도 되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 정말 이 내용을 잘 듣고 잘 메모하고 자기를 잘 성찰해 보셔야 돼요. 많은 학생들이 임용시험을 보는데 점수 분포로 보면 다이아몬드 형태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최상위의 계층에 합격을 하고 많은 학생들이 그 밑에 있는 삼각형 아래층에 머무르게 돼요. 그리고 소수의 학생들이 아주 짧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다이아몬드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머무르게 되니까 이 부분을 잘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만큼 됐거나 이거보다 더 못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대체로 임용을 준비한다. 일종의 고시란 말이죠. 정식 명칭은 시험인데 우리가 흔히들 고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의 공부 시간이 사실상 정비례할 수는 없어요. 공부 시간 대비 합격률 정비례할 수는 없지만 통계치는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임용고시를 준비한 학생들의 바람직한 공부 시간이 일일 10시간 이상입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모이면 60시간 이상이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대체로 여기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여기에. 그럼 어떻게 일일 10시간이 되느냐? 보세요. 아침에 물론 아침형
생활 루틴이 있고 올빼미형 루틴이 있습니다. 아침형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보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공부 딱 펼치는 것, 독서실 가서 책을 딱 펼치는 것, 도서관 가서 딱 책을 펼치는 것, 자기 집에 앞에서 집 책상에서 책을 딱 펼치는 것, 요게 9시부터 한다면 9시, 10시, 11시, 12시 오전 공부가 3시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전 공부가. 그런데 이 3시간조차 완벽하게 자기가 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잘 아시지만 책을 딱 펼치면서부터 딱 외워지진 않죠. 괜히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정리하고 뭐 막 이렇게 옆에도 보고 뭐 막 메모도 했다가 막 괜히 깨끗한 책상도 닦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시에 시작을 해도 공부에 집중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빨리 당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책상 앞에 앉는 시간이 최소한 20분 전에는 먼저 앉아 있어야 돼. 독서실, 도서관, 자기 집 책상 앞에 최소한 8시 40분부터 딱 앉아서 오늘은 어떤 공부할까?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할까를 메모하면서 자기 최면도 좀 걸고 이렇게 시작해서 집중 시간이 9시부터 돼야 된다는 거지. 이게 안 되면 항상 여기에 머물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알바를 하거나 조교 활동을 하거나 기간제 선생님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현저하게 부족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기가 하루에 아침에 9시부터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오전 3시간, 그다음 점심 먹고 12시, 1시 점심 먹고 1시부터 시작하면 2시, 3시, 4시, 5시 오후 이른 오후 4시간 공부. 5시에 끝나고 좀 쉬고 그다음에 6시부터 밥을 먹으면 7시까지. 그러니까 지금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뺀 거예요. 그러면 7시부터 시작해서 8시, 9시, 10시. 그죠? 그러면 오전에 3시간, 그 다음에 이른 오후 4시간,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3시간. 이렇게 하면 10시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잠자기 전, 하루 공부 마무리. 이렇게 됩니다. 즉, 지금 제가 말한 것에 따르지 못하면 공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게 돼요. 이러면 통계치를 무시할 수 없는데 하루에 10시간씩 꾸준하게 집중적으로 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에게는 나중에 점수 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이 나는 조교도 해야 되고 기간제도 해야 되고 혹은 자녀를 돌보기도 해야 되고 뭐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럴 경우 각자 개별적인 공부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거를 저랑 상담하면 방법이 나와요. 제 강의를 듣던 안 듣던 이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자기 상황,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놓고 공부 시간을 관련해서 상담하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금방.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생활 루틴, 생활 패턴,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실수를 해서 교수님 저는 아는 문제인데 틀렸어요. 그래서 실수한 것이 두세 서너, 네다섯 개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안타까운 거죠. 정말 냉정하게 말을 하자면 문제 푸는 시험 당일날 정신줄 놓은 거예요. 과도한 집착, 과도한 생각, 문제 이거 아닐 거야, 답이 이거 아닐 거야,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성급하게 문제를 푼 것, 끝까지 읽으면 그 답이 아닌데 앞에만 읽고 막 풀어버리는 것, 이런 실수들이 모여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두 개 정도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서술형에서 실수가 이렇게 되면 한 8점 이상이 훅 깎여요. 그 실수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이 부분은 문제풀이 할 때마다 문제 위에다가 실수 주의를 써서 큰 글씨로 써서 사인펜으로 써서 자기 문제에다 써가지고 항상 자기를 관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매년 나와요. 매년 실수해서 틀렸습니다. 실수해서 떨어졌습니다. 실수해서 점수가 낮아요. 그거는
한 번이면 되는데 재도전, 3도전, 4도전 해도 계속 실수하면 그건 의지가 없는 거야.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실수하지 않도록 뭔가 각별하게 주의하시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출제 주제에서 벗어난 공부를 1년 내내 한 것. 열심히 공부를 했어. 집중도 하고. 근데 자기가 공부한 것들이 시험에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러면 정말 방향을 잘못 잡은 거지. 이건 뭐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이건 정말 뭐 바보짓을 한 거예요. 바보짓.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출제 주제에 맞는 공부를 하는 거냐? 가장 좋은 안내서가 바로 기출입니다. 기출. 옆에 기출을 놓고 영역별로 분석을 하세요. 물어보는 방법, 출제 문제, 기출 문제가 물어보는 방법, 또 물어보는 스타일, 물어본 학자, 물어본 사조들을 메모하셨다가 이런 패턴으로 물어보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출을 놓고 연구하시고 기출을 놓고 연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학. 교육학은 평균 미술과가 15점 정도, 아무리 못 받아도 14점 정도 받더라고요. 어려웠을 때, 쉬웠을 때는 재작년 제 조교 선생님은 20점 받았어요. 교육학. 그러니까 쉽게 나가면 17, 18점 받고 전체적으로 느낌이 어려웠다 그러면 미술과 학생들은 15점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벌써 2점 깎이는 거죠. 그죠? 전공 점수 4점 깎이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공부 점수가 많이 깎이는 거지. 탈락 원인을 잘 분석하셔야 돼요. 공부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한 시간에 대해서 자기를 잘 관리하거나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실수,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고. 공부를 열심히 1년 내내 했는데 공부한 게 하나도 안 나왔어. 못 보던 거야. 이러면 처음부터 공부 방향을 잘 설정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문제집을 갖다 놓고 분석하면서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교육학은 미술과 평균으로 달려가자. 더 잘하면 더 좋겠지만 교육학의 점수가 1, 2점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반면에 전공은 1, 2점 올리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교육학에 매이지도 말고 처지지도 말고, 평균 미술과 학생들이 어려운 시험일 경우 15점 맞는다. 그러면 자기도 그 정도. 쉬운 시험이다. 그러면 한 17, 18점 정도를 목표 잡아서 하시고 그거를 모의고사가 있어요. 교육학마다. 그 모의고사를 보면서 자기 점수를 관리하셔야 돼요. 두 번째 탈락 원인입니다. 1차에서 떨어지면 가슴은 아프지만 요게 여운이 좀 길지는 않은데, 2차 최종 탈락하면 누가 이렇게 줬다 뺏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잘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먼저 원인이 실기, 보편적으로 30점 받는 지역, 보편적으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12점에서 20점 정도 받으면 이건 실기를 완전히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0점 만점이면 25점, 27점 뭐 이렇게 정도까지 되면 너무나 좋고, 아쉬운 건 23점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7점이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0점 이상 깎였다 그러면 무언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무언가. 그 문제는 시험장에 가서 생기는 경우도 있긴 해요. 아주 극히 드문 경우. 종이를 찢어 먹었거나, 실기시험 문제 조건을 빼먹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전부터 점수가 이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기학원 1차 시험이 끝나면 대체로 실기학원 가거든요. 그래서 40일이나 50일 정도 시간이 돼요. 그때 실기학원에서 얘기하는
그 문제점들이 늘 있어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요거는 1차 시험이 끝나고 2차 때 제가 또 한 번 안내를 해드릴 건데, 실기학원 다닐 때 그냥 다니고 그냥 하루 이렇게 집으로 오고 하지 마시고 매번 자기 일지를 쓰세요. 조그맣게 짧게 오늘 수채화, 오늘 배경 그림, 오늘 어떤 색 잘 안 됐다 됐다, 오늘 강사님이 계속 손을 대줬다, 어느 부분 손을 대줬다, 이걸 일지를 쓰셔야 돼요. 일지를 안 쓰고 강사님이 손을 대줬는데 마무리가 돼서 완성이 되면 자기가 그린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게 계속 가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실기는 무조건 30점 만점에 아무리 깎여도 마이너스 7점, 8점 이상 깎이면 안 됩니다.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되고, 재도전 하는데 특정 지역이 계속 떨어져.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를 바꾸기 어려워요. 그동안 준비했던 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기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번에는 실기 지역을 바꾸셔야 됩니다. 경기도를 준비를 그동안 2, 3년 했는데 실기 때문에 계속 떨어졌다 그러면 인천, 강원, 서울 이런 지역으로 눈을 돌리셔야 돼요. 실기는 잘 따라가는데 그 외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계속 경기를 준비를 해야죠. 그런 거. 수채화가 안 된다, 전통화가 안 된다, 그러면 빨리 소묘를 바꾸셔야 되고, 조각에서 부조는 양감 올리는 거라서 비교적 잘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양 올리는 거, 양감 올리는 게 안 되면 어쨌든 이 중반에 3월이나 4월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중반에 한 달 정도 실기학원 한번 다녀보는 것도 괜찮아요. 한 달 다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집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총 걸리는 시간 5시간 이상이면 안 되고요. 이런 게 깨지면 일주일에 이틀 실기학원 나가고 한 번 나갔다 들어오는데 5시간 이상이 깨졌다 그러면 이론이 안 돼서 1차부터 안 돼요. 요게 2달, 석 달 걸린다 그러면 1차 안 돼요. 이런 걸 잘 감안하셔서 실기를 고민하셔야 되고, 사실상 지금 3월, 4월부터 실기를 그만두는 추세예요. 다른 학생들 다 전화 상담 해보면 그런 걸 잘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면접 40점 만점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10점 이상 됐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머리띠를 나는 골수 정교조입니다 뭐 이런 걸 띄고 면접 보러 갔거나, 뭔가 자기가 행동을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올리고 뭐 막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준비가 안 됐거나 막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요즘은 요런 거 이따가 보게 되는 수업 실현조차도 굉장히 점수를 잘게 쪼개서 한 줄 세우기 형태로 점수 줘요. 그러니까 면접 같은 것도 미리미리 잘 고민하셨다가 꼭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스터디 같은 것도 잘 좀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업 실현 20점 만점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3점에서 마이너스 5점도 못한 걸로 칩니다. 요번에도 수업 실현 만점자가 나왔거든요. 제 강의를 듣고. 그렇게 됐던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는 수업 실현 원래 태생이세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내성적이야. 남 앞에서 말 못해. 또 이 수업 실현 자체가 일종의 생활 습관이라서 고치기 좀 어려워요.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태생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점수 그 이상을 받게 해드려요. 그 이상을. 목표치는 만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되고 요거 이상 떨어졌다 그러면 수업 실현 준비를 못한 거예요. 일단 저한테 오시면 이렇게 안 되고 거의 이만큼은 만들어드려요. 20점, 19점, 하다못해 18점까지는. 근데 이렇게 안 됐다.
수업시를 만만히 보고 스터디를 하거나 그냥 자기 동료들하고 스터디를 하거나 그래서 수업시를 준비하거나 그냥 뭐 교생했던 그런 스타일대로 하면 요즘은 점수 많이 깎여요. 요즘 하고 옛날 요 기간이 5년 정도입니다. 5년, 3년 요 이내는 점수를 굉장히 쪼개가지고 굉장히 짜게 주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즉 5년 이전에는 1차에서 컷보다 3점만 높아도 무난하게 합격을 했는데 최근에 3년, 4년, 3년, 뭐 2년, 1년 최근에는 1차 컷보다 플러스 7점이 높아도 최종에서 떨어져요. 굉장히 무섭고 심각한 얘기입니다. 1차 컷보다 7점 높아도 이런 데에서 점수가 막 깎이면 최종 탈락하게 돼요. 그래서 2차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재도전하는 분들, 경기도 내지는 서울 특정 지역 뭐 이렇게 준비를 계속 했는데 떨어졌다. 실기가 문제다. 그러면 지금 실기를 잘 고민하셔야 돼요. 그 지역을 계속 볼 건가? 지역을 바꿀 건가? 즉 실기 과목을 바꿀 건가? 아니면 계속 그 지역을 도전할 건가? 그 실기를 할 건가? 그냥 면접 준비는 책을 미리 올해 그 책을 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준비했던 책들을 좀 확보하셔서 쭉쭉 그냥 넘겨보면서 자꾸 익숙하게 만드는 것. 그다음 수업 시간은 제 강의 듣지 않아도 좋으니까 수업 이 스터디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강의를 들으세요. 그냥 강의를. 그게 좋고 이왕이면 제 강의를 들으면 요만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 참고하셔서 하시고 일단은 수업 시간만큼은 만점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일단은 남들도 이렇게 맞으니까 그죠? 자기라고 맞지 못할 이유가 없죠. 이런 거 참고하셔서 준비를 좀 하시고 그 다음 점수 관리예요. 일단 교육학은 어려운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학 시험 자체가 어려웠을 때는 미술과가 요만큼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요만큼 미술과 평균으로 간다. 그 다음에 전공은 요즘은 60점 맞아야 됩니다. 제가 3년 전에는 전공 55점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55점 맞아갖고는 불안해, 2차가. 60점 목표로 가셔야 되겠고. 이렇게 하려면 4월까지는 40점에 50점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특히 4월 말쯤에, 4월 중순쯤에 전국 모의고사를 봅니다. 제가 만든 문제인데요. 새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작년 기출문제 난이도와 영역을 똑같이 만듭니다. 작년에 기출문제 A형 1번이 미결원이면 저도 미결원. 그 다음에 난이도가 학자가 2명으로 꼬아서 만들었다. 그럼 저도 학자 2명을 꼬아서 만듭니다. 그 난이도 똑같이 만들어서 4월 둘째 주 정도 일정은 정확하게 나중에 공지하겠습니다. 그때 점수를 확보하셔서 그때 점수 문제를 풀어보고 자기 점수를 확인해 보시고 그때 요 정도로 확보하셔야 돼요. 그때 받는 점수가 요 정도가 안 됐다. 그러면 발등에 불이 확 떨어진 거니까 나머지 5, 6월 달을 정말 열심히 돌리셔야 돼. 지금까지 3월부터 4월까지, 지금부터 4월까지를 이거 목표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요거로. 그 다음에 5월부터 영역별로 아주 좀 더 디테일한 공략을 하셔야 돼요. 미결원, 또 서미사 이렇게. 그리고 6월 말에 모의고사 한 번 더 볼 겁니다. 그러면 4월 달 모의고사 봤던 점수, 그리고 5월, 6월 중순까지 공부했을 때 차이 나는 점수, 이걸 잘 관리하셔야 돼요. 6월 말 모의고사에서는 대체로 전공은 50점대 진입을 한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셔서 지금부터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4월 모의고사 참고 그 다음에 개선 그 다음에 첨사 그 다음에 보완 그래서 6월 모의고사 이렇게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차 전공 점수 63점 목표 이렇게 하면서 7, 8월 문제풀이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점수를 제가 말로 해서 그렇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수대예요. 이게 심각한 점수대거든요. 어려워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방향을 잘 잡으면. 나올 만한 주제만 공부하면. 그리고 이제 눈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써서 공부하는 거. 이러면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5월부터는 매주 쓰기와 암기 시간을 제가 계속 드릴 거거든요. 원래 이 공부 시간에, 전공 공부 시간에. 그러니까 해나갈 수 있어요. 1차 전공률 63점을 목표로 한다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4월달 모의고사 첨삭을 활용하십시오. 4월 점수 모의고사를 보죠. 지금 점수를 받게 됩니다. 20점 받아도 괜찮아요. 10점대 받아도 괜찮아요. 저한테 첨삭을 받고 공부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거야. 다시. 그러면 2달의 기간이 다시 한번 재도전할 수 있는 기간이 생겨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4월 모의고사까지 기출 정답과 4월 모의고사를 보았을 때 모고 정답을 자꾸 옮겨 적는 거예요. 자꾸 손으로 옮겨 적는 거.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옮겨 쓰는 거예요. 옮겨 쓰는 거. 매달 공부 방법을 이제 3월부터 오늘 개강하니까 공부하고 저랑 전화 상담해서 저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지난주엔 이런 공부했어요. 라고 상담받고 수정받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제 고민하고 만든 말인데, 합격을 하면 굉장히 기쁜 날, 특별한 날, 인생에서 잊지 못할 날, 원데이입니다. 원데이. 그 특별한 날, 원데이를 위해서, 합격하는 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3월 개강부터 하루하루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원데이만 꿈을 꾸면 안 되고 실천이 따르는 데이완이 쌓여서 원데이가 되는 거거든요. 하루하루 실천이 쌓여서 원데이가 되는 거야. 상상하는 원데이만 있어서는 원데이가 안 돼요. 안 와요. 그런데 오늘부터 데이완, 또 내일 데이완, 모레 데이완, 그 데이완이 쌓이는 거지. 그랬을 때 원데이가 되는 거예요. 상상 안 되고 실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63점 될 수 있어요. 지금 3월부터 4월 모의고사까지 기출 정답 막 100개 쓰세요. 공부하시고 단어장 만들고, 그리고 4월 모의고사를 보는 거야. 점수를 받아. 실망하지 말고 상담을 받고 방향을 개선해야 돼. 그리고 나서는 4월부터 다시 또 기출 정답과 모고 정답을 100개 쓰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쓰는 공부를 한 거예요, 지금. 가장 효과적인 연간 스케줄이요, 대체로 3, 4월 달에는 이론 정리를 빠르게 전체 영역을 한번 돌리는 겁니다. 1, 2월 달에 공부했던 거 다 까먹었어요. 미교로는 아는데 리드가 뭐 무슨 DBA인지 창의성인지 구분이 안 가. 익숙한 학자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요. 취재 들어봤어. 자, 근데 들어봤는데 문제를 주면 써내질 못해요. 그럼 공부 안 되는 거거든요. 합격이 안 돼, 그러면. 3월 달에는 대체로 기출을 보셔야 됩니다. 기출. 그래서 취약한 문제,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확산하고, 혼자 공부하던, 암자에서 공부하던, 독서에서 공부하던, 강의를 듣던 꼭 가져야 될 것이 이거예요. 올해 나올 만한 리스트를 찾아내는 거. 이거. 그런데 재도전하는 학생 특히 잊지 마세요. 이것만 있어서는 아무 소용없고, 이걸 확보했죠? 이거를 이제 활용하셔야 돼요. 공부할 때 체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많이 안 해요. 강의를 들으면 이건 저절로 생겨요. 제가 강의를 해드리니까. 리스트를 만들어드리니까 이건 저절로 생겨. 근데 그걸 놓고, 자, 3월, 4월 기출문제를 강의를 들었다. 그럼 매주 중요한 문제가 나와.
그럼 리스트가 생겼지. 그 고의 접어 나빌레라 집에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얘를 꺼내서 체크하고 공부하고, 요번 주 미결원 체크 공부, 얼마나 했는지 체크 공부. 그죠? 모의고사를 봤어. 자기가 점수 20점 나왔어. 혹은 40점 나왔어. 모의고사를 펼쳐서 체크한 리스트를 놓고, 아, 여기서 내셨네? 여기 중요한 주제인데 아직 안 나왔네? 4월 모의고사에? 그러면 6월 모의고사 나오겠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이걸 활용하는 거야. 특히 제도전환 학생들은 누가 뭘 어떻게 했더라도, 어떤 강의를 들었더라도 이건 있을 거야, 아마. 이것도 없다면 정말 심각하게 자기를 성찰하셔야 되고, 이거 있다. 그런데 활용했는지를 성찰하셔야 돼요. 꼭.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에는 대체로 우리 미술과는 다른 교과에 비해서 문제풀이 일찍 시작합니다. 영역이 굉장히 넓어서 그래요. 다른 교과는 학문적으로 이미 정리가 됐어요. 미술과는 학문적으로 정리가 되게 안 돼. 불가능한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매년 작가들을 전시하죠. 매년 새로운 기법이 나오죠. 매년 새로운 중요한 갤러리들의 어떤 그 박물관, 미술관의 기획전이 생기죠. 정리가 안 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일찍 한다고. 이때마다 본인이 취약한 문제점을 판단하셔야 돼. 내가 서미사 맥락이 전혀 안 잡히네. 맥락을 쓰라는 문제는 계속 틀리네. 이런 게 취약점인 거죠. 와, 저는 디자인 역사 나오면 계속 틀리네. 이런 거. 이런 거를 리스트에 자꾸 기록하는 거야. 계속 기록. 그리고 그 취약점을 필독서를 보면서 참고하셔야 돼요. 필독서. 필독서는 계속 빌려보시고, 혹은 아주 정말 약한 영역은 구입하는 수밖에 없고, 아니면 도서관에서 자꾸 빌려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공부가 충실히 3, 4, 5, 6 넉 달이 쌓이면 7, 8월 달에는 자기는 상위 5% 이상은 된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기출 공부는 강의를 듣던 안 듣던 상관없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상대방을 알아야 그래 올해 나올 것 알고 그걸 대비하는 거지. 이 기출이 분석이 안 되면 1년 내내 공부했는데 공부하면 하나도 시험이 안 나와. 그래서 지금부터 기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듣는 제도전환 학생들, 어떤 강사님 강의를 듣던 간에 관계없이 본인이 3월부터는 기출을 잘 분석하셔야 돼요. 이건 잊지 마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합격한 학생들의 공통적인 연간 스케줄을 제가 봤더니 대체로 이렇게 됩니다. 3, 4월 달에 기출을 정리하고 필독서 정리를 해요. 저도 그래서 강의 이렇게 깔았죠. 3, 4월 달에 합격한 학생들의 대체로 공부가 3, 4월 달에는 이론은 다 끝내는 거야. 이론 공부는.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리스트를 갖고 회독을 많이 하고 암기를 이미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맞춰서 저도 강의를 이렇게 깔았고요. 5, 6월 달에 필독서를 많이 봅니다, 보통. 그리고 미술과 학생들이 문제풀이를 많이 해요. 그래서 키워드를 많이 확보합니다. 그래서 필독서를 많이 정리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합격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의 연간 스케줄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지. 7, 8월부터 문제점 교정받고 암기 시작하고 9, 10월 달에 계속 서술 교정받고 주제 암기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틀에 맞춰서 저도 올해 강의를 이렇게 좀 깔았는데, 본인들 제도전환 학생들 혹은 초수 학생들은 올해 자기 3, 4월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3, 4월 달에 그냥 강의만 따라갈 건가? 그래서 회독할 건가? 기본서를 볼 건가? 아니면 암기를 시작할 건가? 아니면 나는 교수님 초수인데 마인드맵을 1월부터 외우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잖아요. 이미 마인드맵을 한번 암기했으니까 삼수할 때 다시 한번 마인드맵 암기. 이런 게 자신의 목표겠지. 이게 이런 게 중요해. 자, 초수 말씀을 드렸어요. 재도전하는 학생들, 우리 직강 초수생들은 이미 1, 2월 달에 마인드맵을 외우기 시작했다고. 까먹었더라도 외우기 시작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3, 4월 달에 마인드맵을 또 볼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덜 까먹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정신 차려야 되겠네. 재도전하는 학생들은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합격하기 위한 스케줄을 어떻게 월별로 세울 건가, 이걸 세우시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한다. 키워드 확보하고 필독서도 좀 보고 적중주제 찾아놓고 리스트라는 거지. 그렇게 한다. 보편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저는 강의를 이렇게 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부 방법이다. 공부 방법. 최상위권 합격생, 최상위권, 한 수년간, 2, 3년간 전화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직접 면대면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석도 있고, 어쨌든 문 닫고 합격을 했더라도 전화 상담을 해서 나온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가 자신은 복습 중심을 했대요. 복습 중심. 오늘 개강이라서 직강 선생님들 몇몇 분한테 지난 일주일 동안 공부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미교론이라서, 요번 주 미교론이라서 예습을 했어요. 그래서 아우 이뻐요 라고 했는데, 사실상 복습이 더 중요합니다. 미교론 예습을 하면 안 되고 서미사 복습을 끝냈어야 돼요. 서미사. 왜 그러냐면 여러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습을 위해서 5시간 투자했을 때 외워지고 확보해 주는 것이 한두 개라면, 강의를 듣고 이게 중요해, 이거 외워 라고 했을 때 그것만 가지고 복습을 하면 5시간 했을 때 얻어지는 게 10개 이상 되거든요. 쉬운 말로 경제성이야. 경제성. 공부 시간 경제성. 그래서 예습으로 투자하는 시간 대비 얻어지는 것 적고, 강의를 듣고 복습해서 얻어지는 내용들이 더 많거든.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 강의 수강한 다음에 자기 공부 시간 충분히 가요. 특히 인강생들. 강의 이렇게 듣는 거는 공부 시간인가요? 아닌가요?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강의를 듣는 거 공부 시간인가요? 아닌가요? 보편적으로 공부 시간 아닙니다. 공부할 주제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별한 강사님, 그런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 집중해서 듣기 때문에 공부가 좀 되지. 이름이 2글자야. 정음이 작게 샘으로 끝나. 웃자고 한 얘기고요. 이렇게 좀 전달력 있는 교수님들 각 과목마다 있어요. 그런 교수님들 강의는 조금 집중하면 공부가 되긴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듣고 자기 공부를 하는 게 진짜 자기 공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걸 많이 확보하셔야 돼요. 근데 기간제 때문에 이거 공부 시간이 없어. 퇴근하면 5시. 책 펼치면 6시부터 7, 8, 9, 10. 잠자야 되니까 하루에 많이 해도 5시간밖에 안 돼. 전 조교를 해야 돼. 역시 마찬가지. 그럴 경우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건 우리가 잘 전략을 세워야 돼요. 한마디로 징검다리를 하셔야 됩니다. 징검다리. 공부가 쫙 나열되어 있어. 1부터 10까지야. 오늘 배운 게 10가지야. 10가지 다 못해. 이 중에서 선별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징검다리라고 그래요. 잘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의 시간에 몰입, 집중. 특별히 제가 이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런 것을 몰입하고 집중하시고, 인강을 듣는 학생들은 강의 듣는 시간대를, 지금 아마 1, 2월 강의를 못 들었던 학생들, 지금 새로 듣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안하지만 1, 2월 강의는 빠르게 막 배속으로 들으세요. 어차피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잘 들려요. 배속을 빨리 하셔서 듣고, 그거를 1, 2월 강의를 1주부터 맨 끝에 주 2월까지 듣지 마시고 끊어서 미교론만 딱 듣고 3월 미교론을 같이 들으셔야 돼요.
3월 미교론을. 3월 미교론부터 듣지 마시고 일요일 강의를 듣고 미교론 듣고 바로 이어서 3월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일요일 강의를 안 듣고 3월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복습을 일요일 기본서 복습을 하시고 3월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집중하시는 거지. 몰입하고. 그럼 미교론이 끝내는 거야.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자기 현재 주어진 상황. 자기가 아이를 돌봐야 돼. 안 돌볼 수는 없잖아요. 조교를 해야 돼. 조교 안 할 수는 없잖아. 기간제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런 상황에 놓고 계획을 잘 세워야지. 그렇지? 자기는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어. 복 받은 거지. 그런데 그럼 남들보다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행하는 거죠. 실행. 그 다음에 반성. 매일 체크. 매일 성찰. 특히 이 반성을 하셔야 돼요. 어떤 반성? 임용시험은 말로 보는 시험이에요? 쓰는 시험이에요? 쓰는 시험이에요. 내가 수업 시간에 물어봐요. 수업 시간에 물어봅니다. 아이스너가 속한 미술사조? DBA, 이해중심. 이렇게 짧게 대답할 수 있죠? 임용시험은 짧게 쓰는 거예요? 길게 쓰는 거예요? 길게 쓰는 거야. 짧게 대답해서, 나 알아. 이거 착각입니다. 길게 대답하는 걸 앞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성찰하셔야 돼. 아는 건 소용이 없고 써내야 점수를 받거든요. 길게 써내는 거. 9절. 16어절 정도. 10어절 정도. 써낼 줄 알 때 자기는 점수를 받는 거야. 내가 조금 전에 아이스너 그러면 이해중심, DBA 하지만 머릿속에 혹은 입으로 10어절 정도는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우셔야 돼요. 그걸 성찰하셔야 돼. 그걸 성찰하셔야 돼요. 체크. 이제부터 3월이야. 3월. 이렇게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효율적인 복습 방법. 일단 강의 이론서, 유인물, 필독서는 반복해서 읽습니다. 읽는 거예요. 원래 자료가 있어요. 원래 자료. 기본서 내지는 필독서를 원래 자료라고 그러죠. 혹은 프린트물. 이걸 본인이 단권화시켜서 포스트잇 같은 데 요약해서 옮겨놨다. 그거를 원자료를 읽고 요약하고 옮겨놓고 하는 거예요. 기출 내용, 중요 내용, 문장, 구절. 임용시험은 써내는 겁니다. 얘를 반복 쓰는 거예요. 반복. 짧고 명확하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스너 이렇게 딱 질문. 이런 문제를 본인이 수백 개 만드는 거야. 수백 개.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3, 4월 걸리면 되죠. 아이스너 짧게 만들고 정답은 길게 10어절 정도, 16어절 정도 길게 만들고 써보는 거예요. 구와 절로 길게 써보는 거지. 길게.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를 만들어. 제가 수업 시간을 만들어 드릴 거야. 이거 나와요. 이렇게. 그것만 써도 하루에 20개 넘을 거예요. 그지? 본인이 복습하다 보면 더 추가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게 2달 쌓이면 수백 개 되겠죠. 그런 것들을 매주 자꾸 써보는 거야. 아이스너 표상의 형식, 그죠? 모방 양식, 표현 양식, 인습, 이런 양식. 지금 말이 막 나왔네, 지금 벌써. 그지? 교육적 상상력, 교육피만 계속 나왔네. 이런 거 우리가 어절이라고 그래요. 짧게. 이거를 계속 써보는 거지. 아이스너 하나 던진 문제로 본인이 막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작년에 허버트 리드가 나왔어요. 올해는 치책 보셔야 되겠지. 지금 치책 한마디 던졌어요. 한마디 던진 문제로 자기 막 써보는 거야. 자유표현, 창의적 자유표현, 창의적 중심 미술교육, 이렇게 자꾸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 문제, 내가 만들어준 예상 문제에 대해서 키워드 작성해보는 거지. 같은 개념이겠죠? 중요한 주제에 정답, 기본서도 있고 필독서도 있고 제가 드리는 프린트물에도 있고
그런 거 키워드만 써보는 거예요. 요새는 용어들을 많이 내는 추세인데, 작년엔 용어가 많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그다지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용어가 있어야 뭘 써내죠. 그러니까 영역별 기초 용어 다시 보시고, 용어를 요약한 용어 사전집이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만든 책, 아주 얇아요. 미술과만 볼 수 있는 거. 그거 참고하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모르는 용어는 이론서에 꼭 표시, 단권하시고, 그 다음에 단어장. 자기가 모르는 거, 수업 시간에 대답 못했어. 그런 단어장, 조그마한 용수철로 된 거 넘기는 거, 쉽게 넘기는 거, 요만한 손 안에 들어가는 거 만들어서 계속 짬짬이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거를 5, 6, 7, 8에 계속 활용하는 거. 함께 보는 거, 함께. 필독서는 올해 제가 강의를 안 하는데, 전체 연간 커리큘럼 안에 필독서를 넣으면 강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강의를 뺐어요. 두 번째는 작년 강의 다르고 재작년 강의가 다른데 서로 다른 필독서를 봤는데 강의가 괜찮았어요. 이거를 굉장히 저렴하게 올해 올렸거든요. 그거 안 들어도 좋으니까 필독서를 구입하거나 빌리거나 해서 필독서를 좀 보시는데 도판을 빠르게 보세요. 나오는 책은 꼭 그 책에서 나와요. 정해져 있어요. 몇 권은. 몇 권은 정해져 있다고. 중미사, 한미사, 서미사 몇 권은 정해져 있어. 미교론 정해져 있어. 감상과 비평 정해져 있다고. 여기 정해져 있어요. 출제되는 책이 정해져 있다고. 이 책 여기서 나오는데 왜 안 봐, 이 책을? 그죠? 빌려서라도 보세요. 도판을 빠르게 인덱스 붙이고, 그 다음에 이론서 기록조 활용하고, 중요 도판 주제 짧은 문제로 구성해서 써보고, 쓰고 말로 자기한테 설명해주고, 혹은 스터디한테 설명해주고, 거울 보고 자기한테 설명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암기하는 거지. 3월에서 8월 달까지 계속 이거 활용하고, 역시 계속 활용하는 것. 제 강의는 적중률이 높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뭐 뻥 안 쳐요. 100%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100% 합격하면 100% 적중하면 뭐 거짓말이지. 그건 누가 봐도 빤한 거짓말.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대체로 많이 맞추면 이 정도, 적게 맞추면 18개 맞춥니다. 18개만 맞춰도 합격합니다. 무난하게 합격해요. 18개 맞췄다라고 우리 맞췄을 때 이게 가나 다 도판이 똑같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뭐 반 정도 맞아도 맞춘 걸로 봤을 때 제가 드리는 문제만 소화 잘하셔도 합격합니다. 기본서에 있다고 적중에 따라서 거짓말 안 해요. 그냥 문제만 제기하는 거예요. 문제만. 4월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5월 문제, 6월 모의고사, 7월 문제, 그 문제만 체크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본서에 있는 거 따지면 120% 넘쳐요. 그런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한 적중률. 따지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카페 공개로 올릴 때는 이제 쭉 낮춰서 70%예요. 막 이렇게 올리는데 솔직한 이렇게 됩니다. 계산을 두드려 보면 나오잖아요. 순수 문제만 따진 겁니다. 순수 문제만. 앞으로 모의고사 기대해 주시고, 모의고사는 강의를 듣든 안 듣든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우니까 모의고사 중요한 문제 내지 말아주세요라고 요청할 정도입니다. 오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문제풀이 때 잘 체크업 하시고 리스트 만들고 본인 문제랑 확인하고 정답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답 옮겨 적어보고 첨삭 꼭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쉽고 재미있게 가려고 합니다. 올해 끝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강의 이렇게 깔았어요. 오늘부터 개강입니다. 오늘 교과서 분석, 내일 기출 개강입니다. 기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첨삭 이제 시작이 되죠. 피드백, 그 다음에 마인드맵, 5월부터 마인드맵 쓰기 자료가 나갈 거예요. 반강제적으로 외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3월부터 튼튼히 기초를 좀 다져놓으세요. 그래야 5월 마인드맵 자료가 나갈 때마다 자신있게 막 써나가는 거지. 공부하면서 기쁨도 있어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줌을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3월부터는 줌 자료를 일부 자료를
인강생에게도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이 애니메이션처럼 쭉쭉 올라가죠. 이런 것처럼 PPT는 한 페이지만 딱 보여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줌을 활용하시면 좋겠고, 관리해 드릴게요. 마인드 관리, 학습 관리. 흐름 잡기 쉬운 거, 단기 합격, 실전 적중, 내용 구조화, 첨삭, 멘탈 관리를 올해 제 방향, 제 스타일로 설정해서 가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시고 활용하시고 상호작용 하시고, 재도전을 위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힘내시고요. 올해 끝날 겁니다. 올해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릴게요. 힘내시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